그렇다면 이 회귀의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 한번 추측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하고 싶은 수치가 에스티메이트이 영화관에서 개봉은 안 한 옥자가 만약 극장에서 개봉했다면 예상 관객 수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추정에 사용된 정보의 특징은, 즉 피처는 왓챠라는 영상 앱에서 보고 싶어요 라고 이 클릭을 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측치 yhat을 다음과 같이 as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w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기존 데이터, 이 네 가지 영화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좋아요 숫자와 그리고 관객수가 y입니다. 실제 관객수였죠. 이 보고 싶어요 x축, 관객수 y축, 이것을 회기로 한번 피팅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f1x 이렇게 피팅할 수도 있고 f2x 이렇게 피팅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f1x로 하게 되면 이러한 만큼의 오차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커스트가 계산되겠죠. 다음으로 f2x로 이렇게 추정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오차들이 모여서 커스트 추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회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최소화하자라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오차의 합, 즉 우리가 가정했던 y hat 혹은 h와 이 실제값 y와의 오차가 있고 그것을 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오차는 이 앞서 본 것처럼 플러스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절대값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는 제곱으로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학습 원리는 바로 파라미터 a, b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추정값을 결정할 때 이런 a와 b가 함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제곱의 합으로 변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W0, W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세타도 나오게 되고요. 이게 그 연구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활용되는 연구 영역 혹은 산업 영역에 따라서 활용되는 파라미터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 그리고 B 이런 것들도 이제 파라미터라고 불리지만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했던 알파라고 아까 러닝 스텝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A와 B를 결정할 때에 적용되는 또 다른 매개 변수다. 그래서 더 상위의 매개 변수다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왓챠의 예를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커스트에 간략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건데요. y hat이 이런 식으로 이 w라고 부르겠습니다. w1 곱하기 실제 x 값이었죠. 좋아요, 보고 싶어요 값이었죠. 거기다가 어떤 바이어스가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게 쭉 있게 되고 그리고 실제 관객 수가 또 y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y hat으로부터 y를 뺀 것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각각 파라미터가 적용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퀘어드 에러를 지금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커스트를 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커스트를 중심으로 두 가지 용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loss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objective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도대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걸까? 이런 고민을 저는 배울 때 하게 됐었거든요. 순 영어로만 나오는데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loss나 커스트는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갖는데 또 같지 않으니까 따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먼저 번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분실 혹은 손실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다음으로 비용 함수라고 부를 수 있고, 다음으로 목적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선형 모델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W1과 W0를 갖고 있는 이 함수, 가설 함수로부터 실제 값을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했었고, 그 커스트를 우리는 최소화시키기 위해 미분으로 해경했었습니다. 미분으로 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gradient descent였죠. 그 찾고자 하는 값은 W1, W0이었습니다. 이때 가설 함수 h, 여기선 세타라고 하는 게 들어갔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정 함수를 가설 하이포테시스로 부르게 된다. 그리고 loss 펑션 같은 경우에는 한 데이터 포인트에서의 예측 마이너스 실제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것을 조금 더 전달 잘 드리기 위해서 더 한국적 말로 표현드리면, 우리가 잃어버린 걸 lose라고 하잖아요. lost 했다. 그래서 loss, 놓친 정도를 표현한 함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오차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저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을 조금 놓친 거죠. 실제 값을 놓친 거죠. 그래서 놓친 정도를 표현하고, 이것의 평균, 데이터 전체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바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캐릭터가 좀 움직이다가 실수를 하면, 놓치게 되면 에너지를 닳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몫이 있을 텐데 그게 점점 닳아서 결국엔 우리는 동전을 다시 넣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놓침이 반복되는 것을 다 더하고 평균 내면 그것이 비용으로 아예 정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순간순간 데이터 포인트마다 loss 펑션에 대한 loss 값이 있고, 학습이 완료된 후에는 커스트 펑션으로 총 커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브젝티브 펑션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loss 펑션 그리고 MLE와 같이 최소 혹은 최대로 만들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것이 최적화를 이뤄낼 건데, 이 최적화를 이뤄내고 싶은, 옵티멀하게 만들고 싶은 목적이 되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방금처럼 오차가 되면은 최소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오차가 아니라 뭐 가능도와 같은 것이 되게 되면 최대화가 시키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함수라는 것이 더 일반화된 이름이고요. 그 안에서 커스트 펑션 중에 이런 뭐 스퀘어드 에러와 같이 최소화시키고 싶은 것들을 또 커스트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보면은 loss 펑션이 또 관찰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약간 혼용되기도 하고, 이런 영역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꼭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견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해석할 때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직접 독해해 보셔가지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 실제 예제를 실제 코딩을 통해서 눈으로 보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